자, 봅시다. 알겠죠? 봅시다. 얘들아, 이거 요약문이야. 됐지?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은 뭐 이때 밑에 여기 요약문을 먼저 읽는 게 좋긴 한데, 일단 너네가 문제를 또 잘 풀어왔고 해서 바로 갑니다. 자, 최근 연구가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야. 링크는 연관성을 밝혀냈대. 근데 무슨 연관성? 이거와 이거 사이의 연관성이야. between, 여기 and 보이지? 자, 우리 소 알지, 소? 이 소의 생산성. 예.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내는 그 소들. 알겠지? 이런 생산성과 무엇 사이의 연관성이야?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소 주인들. 예? 그 보살펴주는, 소를 보살펴주는 caretakers. 이 소 주인이라고 생각해. 소 주인들에 의해서 그 소가 어떻게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연관성인 거지. 알겠지? 그거를 한번 연구해서 알아냈대. 소를 얼마나 이제 소중하게 다루느냐. 이제 그 연관성이야. 그래서 이 500명의 영국에 있는 농부들이 인터뷰를 받았다는 거야. 이 연구를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본인들이 그 소에, 여기 소에 대해서 애정이 많더라고, 소 주인들은. 그 다음에 그들의 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런 인터뷰를 했었대. 그랬더니 이 농부들 중 한 뭐 금방 500명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250명 정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 데트이아를 대답했대. 그들이 심지어 소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한 명 한 명한테. 한 마리 한 마리한테. 자, 이게 뭐냐면 애정의 표시인 거지. 아이고, 우리 슛돌이 잘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뭐라고 지어야 돼? 송아지 이름을. 근데 그 많은 송아지 이름 어떻게 다 줘?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뭐 이름들도 잘 지으셔, 보면. 창의적이야. 자, 그러면 애정의 표시에 이름을 다 붙인 거지. 그리고 이제 10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그 이름이 붙은 동물들 있잖아? 이름 지어진 그 동물들은 생산을 더 많이 하더래. 대략 258리터를 더 많이 우유를 생산해 내더래.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해줬더니. 누구보다 그러냐면 당연히 이름이 없는 채로 있었던 그 소들보다는 이름을 붙여준 그 소들이 훨씬 더 우유를 많이 생산해 내더래. 뭐 대략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에 좀 1리터 추가적으로 우유를 생산해 내더라는 거야. 어때? 생산성이 좋아진 거지? 자,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데트이아를 생각한대. 아, 우유 생산에 있어서의 이 증가가, 우유 생산성의 이 증가가 이것 때문이더라. 그치? 이 추가적인 애정, 보살핌. 알겠죠? 이 소들이 받는 이 추가적인, 굳이 이름 안 붙여줘도 되는데 이름까지 붙여줘가면서 이름도 불러줬을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지. 자, 이러한 이 파인딩스는 결과물이죠. 이 결과에 따르면 이 소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취급을 해주면, 이 소들을 친절하게 취급해주면 이득이 된다라는 거지. 물론 소들도 기분이 좋겠지만 주인들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 생산성이 많아졌으니까. not only A but also B잖아. 그러니까 소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 소들 자체도, 이 동물 자체에게도 물론 베너핏이 되겠지만 사람의 경제, 그 주인의 경제, 왜냐면 우유를 많이 생산해내니까 주인은 좋겠죠? 이분의 경제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도 혜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우리 더 비교급 주어동사 배웠죠?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가. 아이고야, 쏘리. 더 비교급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농부들이 그들의 소에게 무엇을 더 주면 줄수록이야? 애정을 더 주면 줄수록, 그치? 관심을 더 주면 줄수록 그 동물들의 생산성이 더 높아졌더라. 이렇게 되니까 productivity, 그치?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던 거지. 이해됐지? 자, 어렵진 않았어,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이것도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다음. 우리가 무서운 기사가 하나 났어, 신문에. 자, 끔찍한 기사가 났어. 그것도 막 신문 앞면에. 뉴욕 헤럴드지. 자, 9월 9일날. 아니야, 11월 9일이죠. 왜 이래. 자, 187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그 신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어떻게 해서 대여섯 마리의 위험한 야수들이 탈출을 했는지 이 시립동물원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거야. 자,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사자와 코뿔소가 막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야, 이 거리에. 응? 근데 알다시피 사자와 코뿔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 야수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군경에서 군대와 경찰력이 이제 동원이 됐겠지. 이 야수들, 비스트는 야수들이잖아. 야수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더라. 이런 기사가 난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명의 사상자가 있더라. 벌써 이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지. 그치? 27명이 죽었더라. 이런 기사가 난 거야. 그리고 그 동물들은 아직도 여전히 풀어진 채로 있는 거야. 막 거리를 누비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거지.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니. 그래서 이제 애프터는 뭐뭐 하고 나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완전 패닉 상태였던 거야. 이 도시에서 완전히 거대한 패닉 상태 빠진 거야. 우리 아들 어떡하냐, 우리 딸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총을 이제 거기는 뭐 총기 소지가 가능하잖아, 미국은. 총을 쥐고, 그리고 이제 총이 없으면 다른 무기를 쥐고, 그리고 이제 거리 밖으로 나간 거야. 왜? 지켜야 되니까, 우리 가정을. 그잖아. 우리 와이프도 회사 갔는데 그러다가 코뿔소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일단 그들이 거기에 도착을 했더니 아니 사자가 없어, 코뿔소도 없어. 아니 없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만약에 그들이 다 읽었더라면, 그 신문 기사를 끝까지 다 읽었었더라면,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들은 이거 봤을 건데, 그치? 작게 쓰여진 그 작은 그 메모 같은 그 글을 있었던 거야. 이제 뭐라고 설명되어졌냐면 그 작은 마지막 글에 이 전체 이야기가 뻥인데 이런 거잖아, 지금. 이거 다 완전 거짓말인데 이거를 써놨단 말이야, 마지막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거기까지 안 읽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럼 봐, 완전 뻥이라는 거잖아. 이게 완전 허구라는 거야. 순전한 허구다. 이 픽션은 허구잖아, 허구. 예? 완전 뻥이다 이 말이야. 아유, 끝까지 읽지 그랬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야 지금. 그치? 자,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났겠지, 그 신문사에. 다음날 이 대중들이 알았어. 그 신문 기사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어떤 기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조셉 클라크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클라크가 이렇게 말을 했대. 그가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고. 근데 뭐 하려고 지어냈냐면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지어냈대. 뭘 관심을 끌려고 했냐면 위험한 상태를 좀 알리려고. 근데 뉴욕 시립동물원의 그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지. 그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지어냈었대. 알겠지? 자, 근데 이 사람이 기자잖아. 기자가 글을 함부로 못 써요. 편집장한테 검사를 맡아야 돼.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는 이렇게 이제 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 좀 간단한 기사? 왜냐면 그 박물관이란다. 동물원의 관계자들을 좀 비난하기 위한 기사를 좀 간단히 쓰려고 했던 거지, 처음에는. 근데 이 편집장이, 토마스 코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편집장이, 야, 그러지 말고, 이거 좀 더 화끈하게 써보자.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지. 결정을 내린 거지. 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무언가를 이렇게 공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좀 더 많은 관심을 확 끌어모을 수 있는 뭔가를 써보자.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신문이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 편집장은. 자, 그래서 이 기자랑 편집장이 이게 동의를 한 거지. 아마 이게 인정을 한 거야. 어쨌든 데트이아를.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지. 아니, 이 기사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반응을, 그렇게까지 심각한 리액션을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니, 마지막을 읽을 줄 알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나,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자, 이렇게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뜨려 놓고, 그치? 자, 그들이 만든 이 패닉에도 불구하고, 너네 여기도 조심해라. 여기 올독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선생님들이. 애들이 얘를 생각해, 자꾸 주어 동사를 얘를.
얘는 생각하면 안 돼. 얘만 생각해. 얘가 명사야, 얘들아, 명사. 명사니까 여기 전치사 despite 써야 되고,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왜 나왔어? 이 명사를 수식하려고 나온 거잖아. 우리 수식하는 문장은 절대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명사만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전치사를 써야 된다고. 접속사 쓰면 안 된다고. 어쨌든 그들이 지어낸 것 때문에 이 패닉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사과를 거절했대. 우리 사과 못해. 이러면서. 대신에 그들은 쓰긴 썼대. 이 짧은 글을 썼대. 근데 이 글도 뭐 때문에 썼냐면 이 시립 동물원 있잖아. 이 시립 동물원의 그 안정상의 문제를 설명해 놓은 그 헤럴드사의 다음 발행을 위해서 짧은 글 하나 쓴 거야, 그냥. 알겠지? 사과문을 쓴 게 아니라. 이 단어 알아 몰라, 이 표현. 이거. 이 뜻이 뭐야?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이야. 알겠지? needless to say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말이야. 야,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열받았겠지? 자,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이게 열받은 그 뉴요커들을 기분이 나아지게 만들었겠냐? 안 만들었겠냐? 안 만들었겠지.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기분이 풀렸겠냐고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응?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자, 이 글의 제목은 자유를 위한 동물의 투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이 한 편의 그 신문 기사 한 편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써? 기겁하게 만들었잖아. 그치? 이게 제목이지. 그치? 답이 2번이었던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이건 길긴 하지만 쉬우니까 빠르게 그냥 갈게. 지금 순서가 틀린 사람 있는 것 같아. 자, 보자.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잖아. 그치? 자, 그의 자녀들이야. 디즈니란 사람의 자녀들이야. 자, 그의 자녀가 어렸을 때 이 월트 디즈니란 사람이 데려가곤 했었대, 걔네들은 자녀들이야. 자, 운동장에 데려가곤 했었대. 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 공원이야. 그리피스 공원에 자녀들을 데려가서 놀게끔 한 거지. 근데 이제 본인의 자녀들은 너무 좋아했대, 그곳을. 근데 정작 디즈니, 아빠지? 아빠는 너무 지루했대. 애들 노는 것만 보고. 그저 그냥 멍하니 지켜보는 거 외에는 뭐 어른들은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빠는 심심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 아, 뭔가 액티비티한 공원을 좀 만들어보자. 뭐 할 수 있는? 자, 좀 즐길 수 있는. 아니, 애들만 사람이야? 우리도 사람이지? 야, 애들만 즐기는데 말고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파크를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때. 디즈니가. 그렇게 해서 오늘날 디즈니랜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가 이제 계속 꿈을 꾼 거야. 그게 이제 미래의 파크에 대해서. 미래의 파크가 뭔데? 디즈니랜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디즈니랜드라고 써놔봐, 일단. 알겠죠? 자, A는 디즈니랜드를 가리킨 거야. 자, 그런데 1953년도에 그는 드디어 착수했어. 뭐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디즈니랜드로서 알려진 것에 이제 일을 착수하기 시작한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먼저 나올 수가 없어. 완공을 했대잖아, 벌써.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A는 절대 처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뭐 A가 처음이 없네. 아, B구나. B가 처음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1번은 절대 답이 아니야. 자, 그럼 한번 C로 가보자.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니네 뭔가를 만들려면 땅을 먼저 사야 돼. 알고 있지? 땅을 사야 내가 뭘 만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그래 이제 필요했겠지. 부지가. 그치? 로케이션이 필요했겠죠. 찾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디즈니가 이제 상상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로스앤젤레스 근처에다가 뭐 작은 좀 8에이크 정도의 공원을 좀 상상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키마우스 파크라고 이름을 짓자. 뭐 이렇게 상상을 한 거야. 그러나 그가
계획이 점점 더 뭔가 요소를 야 이것도 진짜 저것도 진짜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요소들이 생기는 거야. 자기 공원, 이 디즈니랜드라는 공원에 포함시킬 점점 더 많은 요소들이 계획이 됨에 따라 그는 이제 깨닫은 거지. 아, 이 정도로는 이 정도 땅으로는 뭐 충분치가 않겠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이 땅의 부지를 이렇게 고르는 것도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가 이제 결심을 낸 거야. 고용을 하자. 이 일에 착수할 팀을 고용하자 해서 이 스탠포드 리서치 팀을 고용한 거야. 알겠지? 뭐 하려고? 그냥 땅을 찾으라고. 내가 이 공원을 할 건데 니네가 좀 땅 좀 찾아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이제 적절한 위치 좀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들이 디즈니에게 제안한 것은 아까는 8헥타르였잖아. 8. 근데 얘는 160. 응? 오렌지 과수원. 예, 이게 여기에 있어. 캘리포니아. 근데 요것을 이제 찾아준 거지. 알겠지? 확 늘은 거지 지금 땅이. 그럼 뭐가 들어 이제는 얘들아? 땅을 찾았으면 사야죠. 땅을 사야 돼. 그러면 땅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뒤로 갑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죠. 자, 그것은 금방 160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꿈을 현실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디즈니는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잖아. 땅을 사야 되니까. 자, 불행하게도 이제 이 사람이 뭐 돈이 다 있었던 건 아니잖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했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별로 이렇게 수익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지. 이걸 짓는 데 있어서. 이 꿈의 땅. 이게 이제 디즈니랜드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비전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어, 또. 항상 이런 인물들은 또 희망을 쉽게 잃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서 디즈니는 딜을 한 거야. 누구랑 딜을 했냐면, 그때 당시 ABC 텔레비전이 이제 미국에 있었잖아. 방송국이잖아. 이 방송국과 딜을 한 거지. 이제 그들이 제공하는 거에 동의를 해준 거야. 그 방송사가. 기금을 대주겠다. 펀딩 해주겠다. 알겠지? 자, 만약에 이 디즈니가 TV쇼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새롭고 앞으로 지어지게 될 공원, 즉, 디즈니랜드겠죠? 그지? 이 공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닝 하려는데 TV쇼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돈을 대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거 한 거지. 그래서 건축이 시작된 거야. 1954년도 7월 달에. 비용이 1700만 달러가 든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순서는 이미 정해졌어, 얘들아. CDB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3번이겠지? 가리키는 대상은 안 나왔어.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 참? 내가 C겠다, 참. C가 지금 작은 공원이잖아. 나머지는 다 디즈니랜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C야, C. 알겠지? 그 다음에 윗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몇 번이야? 이거 틀린 사람 있냐, 그나저나? 내가 점수 줬을 때 한 명도 없었어. 예나가 틀렸냐? 원래 오렌지 농장이었어. 아까 봤지? 너 몇 번이라고 했어? 5번. TV 시청자들이 설립을 해 모금을 한 건 아니야. 알겠지? ABC 방송에서 기금을 대준 거지. 조건을 걸고. 알겠지? 됐어. 여기는 뭐 더 이상 하지 않을게.